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주식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랑 이 증시 이야기, 주식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너도 주식 해보면 어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걱정, 이러도 걱정인 게 주식이고 주변에 주식해서 돈 딴 사람 못 봤다. 근데 그 주식을 왜 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또 묘하게 반박할 말은 좀 없더라고요. 사실 사도 걱정, 또 안 사도 걱정인 게 주식시장이긴 한데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도 많고 저도 주식하면서 한 번씩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맛에 주식을 하는 건데 라며 어느 정도 선까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친구는 박민영의 SNS 보니까 수익 안 나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지만 저의 뼈를 때렸는데 그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꼭 수익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분들 또 저희 출연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꼭 한번 수익으로 나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출발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일단 그 친구가 오늘 방송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제 포트가 좀 손실권이에요. 지금 363만 원까지. 370이 마가 아니라 점점 까먹고 있어서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잡았다 요놈 인터로줍니다. 오늘 3.7% 떨어지면서 손실로 전환이 됐어요. 그 많던 수익을 냉큼 반납을 했다라는 게 조금 속상하네요. 인터로주. 이 종목 비롯해서 전체적인 포트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종목까지 함께 공개해 주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김진경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시장 얘기 나눠봐야겠죠. 종목 얘기해야겠죠. 권 대리님. 네. 어떡하죠? 요즘 시장 오늘 밀리면서 포트 같이 밀려갖고 점점 이 전체 금액이 떨어지고 있어서 속상해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 담겨 있었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간에 삼성전자만 샀더라도 마이너스 20%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0%까지 나는 2018년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덜 손해 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2019년 들어가지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빙 무드 그리고 이제 유럽의 브렉시트에 관한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산재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2100선에서 지금 한번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욕 증시는 어저께 마틴 루터 킹의 휴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 또 2차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에서 메이 총리가 또 언급을 함에 따라서 아마 이 정도는 한 3월 정도면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유로존의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3월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포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 이제 오르고 시작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수소차라든지 테마주들은 이미 이제 고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으로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코스피 중에서도 좀 이제 바닥을 저평가받은 것, PBR이 낮은 것 이런 것들로 한번 위주로 종목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을 공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팀장님의 포트에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구성돼 있다면 팀장님은 어떻게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충분히 좀 대응은 잘 하신 것 같으신데 사실은 조금 흐름들이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하게 탄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계속 좀 맴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종목 자체가 좀 움직임이 둔하거나 좀 재미가 없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예 강하게 탄력이 붙으면서 급격하게 좀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쉽게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로 그래도 한두 개 정도라도 담으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강하게 상승 탄력이 붙어가는 종목도 위주로 서서히 편입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에서 뭘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로서는 이제 인터로조 네. 를 조금 정리를 하셔서 오히려 좀 더 강하게 그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바꾸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아웃인 퓨처스도 마찬가지로 좀 더 횡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게 흘러가는 종목보다는 강하게 움직여지는 종목으로 바꾸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님께서 저런 포트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강 간다고 오늘 심술궂은 말을 올려주셨는데요. 마을님이시라면 이 포트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 한번 의견 올려주세요. 마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포트에 대해서 저 좀 고민을 할게요. 오늘은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두 분의 종목 일단 확인을 해보죠. 열어보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KMW, 와우, KMW 권 대리님이 정말 지난해 엄청 자주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김진경 팀장님, 선도전기입니다. 팀장님은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권 대리님의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KMW, 다시 5G 시세 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시 한번 5G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 장세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한 뭐 대한강통신이라든지 뭐 이노와이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서 뭐 다시 한번 5G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정도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동사는 이제 3분기는 이제 매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96%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밀리는 흐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3분기 거를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5G 버라이즌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스템적인 보안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보안 문제에서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장기적인 비용 상각이 아닌 일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 호전이 어느 정도 받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가 이제 올해 이제 1월 15일, 2월 15일 정도 전에까지는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국내부터 해서 실적이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국내에는 이제 2018년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국내 이제 통신사 뭐 LG나 SK나 뭐 KT 이런 회사들이 이제 5G를 2019년 3월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이 회사의 4분기 실적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1분기, 2분기부터는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버라이즌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차이나 모바일 쪽에서도 아마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예상했던 2020년 5G 상용화가 아닌 2019년 하반기 정도로 또 예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상당 부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말씀드린 버라이즌과 이제 스프린트까지 이미 2019년 상반기 5G 상용 서비스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향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5G 안테나나 필터가 뭐 4G 대비해서는 배수로 들어갈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조금 이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급등을 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KMW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 장세,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8개월 정도 쉰 이쯤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일봉 흐름상은 121선 위에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121선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위에 상단이 한 28,000원까지도 한번 차익 실현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5G, 그러니까는 이제 2019년에 어떻게 보면 하나 테마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MW 올해 연초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일부 5G 통신 장비 업체들로 이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느꼈는데요. 때마침 오늘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늘장에서 한 3% 밀려나고 있는 KMW입니다. 김진경 팀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KMW가 굉장히 좋은 회사이죠. 좋은 회사인데 일단은 사실 요즘에 시장 봤을 때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굉장히 확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부터 먼저 좀 찾아봐야 할 시기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좀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KMW 이야기 해주셨고요. 선도전기 궁금해요. 이 종목은 저희 시간대 거의 거론이 안 됐었던 종목이라서 어떤 포인트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제가 이제 타 프로그램에서도 좀 남북경합주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만큼 제가 현재 남북경합주에 자신이 있고 여러 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남북경합주들 결국 추세를 상승하는 좀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북경합주 공략을 하실 거면 오히려 오를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최대 맥점 자리에서 많이 공략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남북 경합주를 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아니면은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평화 관련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합주에 대해서는 최소 2월, 3월까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경합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은 동종목의 경우는 개성공단 관련주인데요. 실제로 남북 관련 사업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철도라든지 산업의 경우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개성공단이라든지 평화 관련 사업부터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이슈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을 가진 업종이라든지 종목군에 꼭 관심을 두셔야 되실 것 같고요. 현재로서도 경업주들의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부 경업주들의 경우 최근에 상한가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연일 급등세로 보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경업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안정적이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시면서 좀 수익을 얻으시려면은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종목에 꼭 관심을 두셔야 되실 것 같죠. 이제부터가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선도 전기가 서서히 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5일선과 11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을 많이 찾아봅니다.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힘을 응집하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도 전기가 현재 눌림목 자리에서는 최고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월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한 차례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 바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위로 방향 확실하게 강하게 돌려준다면은 다시 V자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정배열로 만들어가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 상승 시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경합주로 공략을 하실 거면은 선도전기처럼 이렇게 오르기 직전의 종목을 꼭 관심 있게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김진경 팀장님 경협주로 수익을 좀 보셨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뭐 경농이 남북경협의 지금은 대장이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사실 경농 같은 경우는 12월 10일경에 김진경 팀장님께서 네 박자 종목으로 타 프로그램, 저희 방송 타 프로그램 코너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 10,000원일 때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거 왜 저희 시간에 안 가져오셨어요? 네, 보니까 지금 너무 좋네요.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네요. 막 상한가도 갔다가 와. 그럼 선도전기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경농처럼? 네, 지금 남북 경합주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곧 차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전기의 경우가 제가 이렇게 사실 가지고 온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포트를 또 살려드리기 위해서 선도전기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권 대리님은 그렇게 남 얘기 듣듯이 끄떡끄떡만 하시고 선도전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처음 이제 2018년 4월 달에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수혜주를 찾아볼 때
일단 뭐 배선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좀 두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제 그 전압이 다르고 또 이제 송전탑 시설들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 수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뭐 남북 관계된 이제 해빙 무드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뭐 이제 뭐 스웨덴에서 개최될 거냐, 뭐 베트남에서 개최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뭐 지금 어차피 오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스럽네요. 권 대리님. 네. EM택이요. 네. 우리 같이 매수하고 뭐 딱 그냥 보합권이에요. 손실도 수익도 아니고 정말 조금 샀었긴 한데 EM택에 대한 뭐 그때 방송 보고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어떤 이 전략을 취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에 기반돼서 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정도에 대해서 이제 실적, 잠정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안트로젠이라는 이제 종목과 이제 수합을 하면서 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트로젠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동사도 같이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관련한 당배, 그러니까 릴에 대한 판매 호조가 아마 4분기나 올해 1분기부터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이제 보면은 투신이 이제 그러니까 매수를 멈추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 또한 뭐 잠깐의 하루 정도 매물이 있었지만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에 지금 현재 매집하는 과정이 나중에 상방으로 한번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장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박스권 내지는 뭐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 여러모로 이제 계속적으로 힘든 장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뭐 19,000원 정도, 2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만약에 투신이 수급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만약에 팔자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한번 매도에 대한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에게 전해주실 EM택에 대한 의견까지 건네주셨고요. 저는 오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너무 적은 금액을 EM택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오래 끌고 갈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아서요. 오늘 포트에서 좀 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좀 시간도 있어서 제가 마음 편히 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EM택 가지고 있는 잔량 모두 몇 주 안 돼요. 5주 매도했고요. 포트 내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DPC도 포트에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좀 그래요. 얼마 남지 않은 설 이전까지 이렇게 잔잔바리 느낌으로 제가 상황을 끌고 가서는 좀 수익 손실을 메꿀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5,800 하지만 체결이 됐을 텐데. 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정정을 해서 시장가로 매도를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라고, 서두르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주고 계신데요. DPC까지 일단 포트에서 덜어내지 않네요. 체결이 안 되는데요. 일단 매수 가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팀장님께서 경농 그런 종목들을 보여주셨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선도전기에 대해서 매수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5,540원에 140여 주 현재 지금 뭐 DPC 금액은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금액을 40만 원에서 아니죠. 77만 원 가량 아주 큰 비중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포트 내에서는 DPC가 빠지게 됐고요. 큰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김진경 팀장님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권 대리님이 옆에서 입을 딱
벌리시면서 저렇게 큰 금액을 사다니. 물론 여러분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이 77만 원이 큰 돈이 아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박앤코의 올백 코트에서는 상당히 큰 돈, 그쵸 건드리님?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앵커님 선택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그동안 사실 정말 안타깝게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하는 경협주에서 제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현대엘리베이도 그랬고요. 저 팔고 나서 더 잘 가고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전기로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오늘도 저는 대상을 매도를 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일단 좀 두고 가도록 하겠고요. 네, 고민되는 부분들이 종목별로 조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출연자분들과 함께 의견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리님, 괜찮을까요? 저에게 안심을 주세요. 네, 뭐 괜찮겠죠. 뭐 일단은 남북 경협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요. 지금 현재 뭐 다음 주 정도에 또 뭐 어떤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일정들이 좀 발표될 예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좀 진전이 있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선도전기도 이제 현재 뭐 일단 시총은 980억이지만 뭐 이제 그만큼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한 7,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지만 시장 변동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김진경 팀장님께서 이제 뭐 만약에 흐름이 나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한번 손절 라인도 뭐 타이트하게 한번 잡고 리스크 관리에 좀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왕개미가 앞장서니까 선도전기 가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네요. 좀 자랑스러운 여왕개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흔들리고 있는 여왕개미여서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김진경 팀장님 가격 전략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봐주세요. 저희 사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네요. 네, 일단 최종 목표가로는 저는 7,000원 선으로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짧게 잡아드린 게 아니라 좀 크게 흐름을 보고 나서 목표가는 좀 높게 7,000원으로 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제가 21선 부근 4,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도전기 자체가 예전부터 남북 경합주로서도 계속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번 앵커님의 판단에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샀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나 좀 걱정되게. 일단 선도전기 잘 갈 거라고 믿고 목표 주가 7,000원 얘기해 주셨어요. 4,800원의 손절 라인. 이번에 선도전기는 4,800원 내려오면 정말 가차없이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주길 한번 바라보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 모두 다 투입한 만큼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긴장을 했더니 손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일단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전체적인 포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500만 원에서 지금 이 가격대까지 뭐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한들 좀 여러분에게는 면목이 없긴 합니다. 제가 좀 냉철하게 이 손절가도 좀 지켰더라면 하는 미련스러움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요. 하지만 저를 보고 저런 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투자 방법을 잡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박앤코아 이러면은 또 괜찮았네 라고 긍정적인 점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경 팀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 이 시각 꾸려봤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